20년간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설계하는 닥터 김입니다. 여러분, 10kg, 20kg 힘들게 빼셨는데 없었던 튼살이 보인다거나 탄력이 없어서 흐늘거리는 내 몸뚱아리, 다이어트 성공 후에 내 몸이 못생겨지는 이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빠지면은 피부가 왜 처지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 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살이 쪘다가 빠지면 그게 그대로 남는 거야, 가죽이. 체중 감량 속도랑도 관련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좀 건강하게 살을 빼고 내 몸이 자가포식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리사이클링을 해요. 내 쓸데없는 피부와 내 쓸데없는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시켜서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건강하지 못하게 살을 빼버리면 지방세포나 내 근육이나 이런 것만 싹 빠지니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붓기는 해요. 그것도 건강을 유지했을 때. 그것도 이제 자가포식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최대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좀 건강하게 천천히 빼는 게 중요한데, 급격하게 뺐어도 건강한 생활 계속 유지해서 자가포식 현상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렇게 늘어지지 않고 소화를 시키면서 뺄 수가 있는 거죠. 살 빼고 나서 좀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제대로 돌아오게 할 만한 홈케어법 이런 것도 있나요? 홈케어로 안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수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바디로션 바르는 거 엄청 귀찮아하잖아요. 바디로션 잘 발라서 피부가 튼튼하면 살찔 때 튼살도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무조건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피부가 탄력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다. 처진 턱선 같은 거 인모드라든지 피팅 레이저라든지 온다 리프팅 이런 거 하잖아요. 몸도 그런 리프팅을 조금 해주면 타이트닝이 되거든요. 그런 시술을 빼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빼고 나서 바로 조금 해주면 되게 좋아요. 지방을 파괴시키는 그런 레이저들이 주로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 열을 탄력이 생기는 온도로 세팅을 해서 몸을 관리를 해주면 몸에 있는 피부들이 탄력이 많이 붙어요.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후에 난 살은 다 뺐어. 그래서 안에 지방은 안 만져지는데 피부가 얇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리프팅하는 거랑 똑같이 뭐 써마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슈링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확실히 많이 좋아져요. 다이어트하고 처진 살도 처진 살인데 튼 살도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요새 튼살은 정복이 됐어요. 튼살 효과 되게 좋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튼살은 별로 안 됩니다. 그냥 그 돈으로 얼굴 시술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았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는 좀 시술이 좀 표준화가 좀 됐다 그럴까요? 딱지 생기고 레이저 하고 나면은 거무튀튀한 거 두세 달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이 효과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튼살을 흉터 치료랑 똑같이 했어요. 프락셀 같은 거, MTS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진피를 자극시켜서 새로운 콜라겐이 생겨나게 하는 방법으로 썼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얼굴에 여드름 흉터 같은 거에도 좋고 모공에도 좋고 튼살에도 당연히 좋고. 네, 저희 병원 이제 큐젯을 쓰고 있는데 바늘 자국도 없어요. 바늘 자국도 없이 미세한 틈으로 압력을 이용해서 콜라겐 부스터들을 밀어 넣는 방식. 아프진 않나요? 네,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마취크림 안 바르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붉은 튼살만 효과 있다. 하얀 튼살은 아무리 많이 해도 50% 정도 개선이다. 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붉은 튼살이고 이미 고정된 흰색 튼살이고 다 떠나서 무조건 효과가 좋아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원래대로 채워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어, 반바지 입었어, 그러면 튼살이 눈에 안 띄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임신한 사람들 보면 남편이 오일을 안 발라줘서 튼살이 생겼다는 둥. 근데 이거는 피부 특성이에요. 아무리 그거를 잘해도 생기는 사람은 생기고 안 발라도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 그게 되게 결정적이지만 로션 같은 거 많이 발라주면 좋고, 튼살 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작아진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슴이 큰 게, 가슴에 피하 지방이 두꺼운 사람 있고 유선 조직 자체가 큰 사람이 있어요. 피하 지방이 좀 큰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고 안 하고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풍선처럼 완전히 커져다가 살 빠지면 완전 납작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되게 두꺼운 사람들이라서 실제로 그게 너무 두꺼워서 지방 흡입으로 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유선 조직 자체가 큰 경우는 되게 말라도 가슴이 되게 커요. 살 찌고 빠지고랑 상관이 없어요.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은 지방이 다 이제 줄어들고 나면은 정말 할머니 가슴처럼 축 늘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가슴이 작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30대인데 너무 가슴만 할머니야 라고 하면 가슴 수술을 해서라도 빵빵하게 넣어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내가 좀 아쉬울 정도로 브래지어를 하면은 윗가슴이 조금 꺼져 보이고 좀 탄력이 없어 보이고 이런 정도는 무조건 필러 강추. 그거 가지고 수술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가슴만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해가지고 배 운동 열심히 하면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은 온몸의 지방이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움직이고 에너지 소비를 해서 지방층이 얇아진다 하면 피하 지방층이 조금 메인인 가슴 큰 사람들은 무조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평생의 몸무게 변화가 5kg 이내로 유지되게끔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70kg 됐다가 50kg 됐다가 이거는 몸매가 점점 미워진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찔 때는 그 군살이 이제 찌고 빠질 때는 군살을 남기고 빠져요. 몸이 되게 울퉁울퉁하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통통해도 되게 이쁘잖아요. 골고루 쪄서 그렇거든요. 건강하게 천천히 빼야 군살이 없는 몸매가 된다는 거. 쪘다 빠졌다가 되게 안 좋아요. 단 2, 3kg라도 계속 쪘다 빠졌다 하잖아요. 몸이 점점 안 이뻐져. 튼살이라든지 늘어짐이라든지 시술로 극복이 요새는 좀 잘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이어트 하시고 또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안녕.